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 신달자. 안녕하세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인류 전체를 구하는 능력과 같다.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신달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런 나를 바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바보가 되겠다. 사랑 앞에 순수한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산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그대와 나 둘만을 바라보는 사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한 번쯤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날이 흐렸습니다. 이런 날은 막걸리의 파전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외로움이 가슴에 사무치는 날일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도 아직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시인 신달자님은 그런 사랑의 감정을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수줍은 소녀처럼 조심스럽게, 때론 강의하는 선생님처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책이 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같은 날 사랑에 어려워하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본문 중 발췌한 두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오랫동안 이 말을 되풀이한다. 아니, 이 말을 연습한다. 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아기처럼 천천히 띄엄띄엄 나는 서툴게 이 말을 하고 또 한다. 물론 수화기를 들지는 않는다. 마음으로 그냥 전화의 첫 마디를 연습해보는 것이다. 여보세요? 저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런 뜻도 지니지 않은 극히 단조로운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나에겐 너무나 어렵다. 이 말을 하기 위해 꿈꾸었고 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숱한 상상 속에 시달려야만 했다. 떨린다. 이 말을 연습하는 나의 입술은 떨리고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나의 두 손은 안정되지 못한다. 여보세요? 저예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 말이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 어려운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전화기 앞에서 많은 시간을 서성인다. 초조하고 불안하게 마치 어떤 선고를 받은 자의 당혹한 표정으로 나는 전화기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 전화기 앞에 서성이기 전에 이미 나는 많은 시간을 괴로워하고 갈등을 겪고 스스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도 나는 많은 뒷걸음질을 했으며 몇 번의 뒷걸음질을 뒤덮고 드디어 전화기 앞으로 다가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떨린다. 왜 전화기는 언제나 나에게 떨리는 그 무엇으로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 여보세요? 저예요. 전화기에 손을 대기 전 혼자 소리내어 말해본다. 조금 용기가 생긴다. 먼 산에 불붙기 시작한 단풍빛 때문일까? 청명한 가을 하늘빛 때문일까? 나는 고요하게 눈 감고 앉은 전화기에 손을 댄다. 수화기를 든다. 윙 하고 전화기가 살아있는 신호를 보내온다. 나는 놀란 듯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놀란다. 윙 하는 소리에 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고 낮게 움츠렸던 가슴만 더욱 뛸 뿐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죄를 짓는다. 다이얼을 돌리고 저쪽에서 그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대로 수화기를 놓아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지 잘 알면서 이런 전응아적 행동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다. 여보세요? 짧은 이 한마디가 불꽃처럼 번져와서 내 온몸을 화끈하게 만들곤 한다. 그리고 쓸쓸해한다.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한다. 어쩌자고 이런 세련되지 못한 감정과 행동으로 못나게 어둡고 우습게 자신을 가두고 있는지 괴로워한다. 여보세요? 저예요. 밝고 맑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인사하고 통화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 그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우유부단한 내 감정으로 지치고 피로하다. 전화를 할 것인가? 종일 이 문제로 시달린다. 하기로 결정한다. 수화기를 든다. 다시 결정을 바꾼다. 수화기를 놓는다. 돌아선다. 다시 마음을 돌린다. 수화기를 든다. 신호가 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곧 음성이 들릴지도 모른다. 다시 마음을 바꾼다. 수화기를 놓는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는다. 장소는 공중전화가 좋다. 아무도 없는 외진 거리의 공중전화. 오래 서 있어도 뒤에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한가한 장소의 전화가 마음 편하다. 나의 전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양의 동전을 공중전화 속에 넣어두었다. 통화도 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한 동전 수는 내 나이를 3으로 곱한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전을 귀하게 생각한다. 공중전화 속에 버리기 위해서, 그것도 떨며 두근거리며 부끄럽게 버리기 위해서. 나는 동전이 없으면 불안하다. 나의 핸드백 속에는 언제나 동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여보세요? 저예요. 이 말을 준비할 때도 나는 기쁘다. 그러나 그 기쁨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사라진다. 그 말 다음에 올 쓸쓸한 상황을 떠올리면 그만 나는 울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날은 어둡다. 황량하다. 공허하다. 삶이 없고 목숨도 없고 생활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는 결론을 내린다. 여보세요? 저예요. 오늘은 반드시 통화를 하리라고 굳게 결심을 한다. 마음이 가볍다. 흥분된다. 나는 바쁘고 행동에 탄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내 그 행동의 탄력성은 힘을 잃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심은 풀어지고 두려움을 느낀다. 한 번, 두 번, 10번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대로 놓아버린다. 바라본다. 전화기를 울적하게 바라만 본다. 내 전화기는 아마 피부가 거칠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래 전화기를 바라보기만 했다. 꼭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침 까치가 울었다. 까치는 우리 집 정원에서 너무나 자주 운다. 까치가 우는 만큼 나는 소식을 기다렸다. 내 손은 둔하고 마음 많은 날 옆에 까치가 우는 나무 끝에 올라 먼 산을 본다. 어느 오솔길을 질러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모두 틀린 이야기다. 까치는 결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까치의 울음은 한입 낙엽으로 지고 나에겐 아무런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다. 나의 전화기는 오늘 한 마리의 까치와 같다. 울리기는 참 많이 울렸다마는 단 한 번도 기쁜 소식은 없다. 내가 줄기차게 기다리는 그 소식은 철새떼에 섞여 먼 하늘로 날아가 버렸을까? 오늘도 나는 답답하고 슬픈 전화기 앞에서 내 초조와 불안을 잠재울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별을 결심할 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오늘도 몇 번 이 말을 연습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이 말을 벌써 며칠째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소리내어 연습을 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언제나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늘 연습을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단 한 번도 즉흥적으로 단숨에 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나는 쓸쓸하게 긴 한숨을 내리쉬었다. 한숨 뒤에는 언제나 그렇듯 촉촉하게 눈이 젖어왔고, 눈이 젖어오노라면 마음 깊은 곳에 한 자락 분노도 황홀한 불꽃처럼 함께 타올라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하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그에게 내 결심을 고백하리라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헤어지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 나는 다시 입술을 떨며 두 손에 힘을 주며 단단히 결심에 결심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결심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며칠을 마치 몇천 평의 밭을 일구는 노동처럼 그에게 내 심중의 말을 털어놓는 것을 연습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없다. 아니, 나는 더욱 그에게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경멸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나는 그러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실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안에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진심이 깊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다.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 것을 결심하는 순간은 언제나 그에게로부터 자존심을 다치는 상처에서 시작되곤 했다. 그의 어떤 행동들은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나의 결론이 나를 미치도록 괴롭히는 상처였던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꼭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하였다. 생명도 삶도 의욕이 없어지고 살아가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에게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작지만 분명한 증거 한 가닥이라도 느끼게 되면 나는 일순간 활기를 되찾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할 게 없다. 나는 한없이 같이 있으면서 그 어떤 종말의 비극을 맞이해도 고요히 따를 것 같은 순종을 느끼곤 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부드러운 음성에 깨어나고 그의 힘있는 손짓에 녹을 수 있는 응답의 자세로 그의 옆에 존재하고 있어도 좋은 것이다. 아니, 그 자체를 화려한 내 생활의 자세로 꿈꾸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다. 그의 섭섭한 행동은 나를 죽음에서 소생시키는 힘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에게로부터 열쇠고리 하나를 달랑 생일 선물로 받으면서 순간 나는 추락의 위기를 느꼈고 또 한 번 나는 그와의 이별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선물. 사랑이 느껴지기는커녕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얼굴을 뜨겁게 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그에게 받은 자존심의 상처를 폭로하고 단념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다가 아닌 겨울 강가를 걷고 있었다.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겨울 강바람은 매섭고 사나웠다. 마른 나뭇잎과 종이 쪽지들만 스산이 바람에 쓸리는 강가에서 언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얼음 조각은 반대로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바다에나 가고 싶다고 내가 말했을 때 꽁꽁 언 겨울 강도 좋을 것이라고 차의 방향을 돌리는 그를 바라보았을 때부터 나는 실상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당신하고 이젠 헤어지겠어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 많은 말들은, 준비해온 말들은 기러기를 따라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갑자기 행복해져 있었고 이대로 세상의 종말이 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목덜미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코트깃을 세우고 등 뒤로 그의 팔이 둘러와 가볍게 앉는 듯 걷는 그의 귀에 나는 헤어지자는 말 대신 뜨겁게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해요. 성의 없다고 생각된 생일 선물 따위로 또 한 번 헤어지자고 말하려던 내 형편없는 인격을 그에게 들키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선물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또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이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상상하고 결론 짓고 그리고 상처받는다. 혼자 수십 번 헤어지고 혼자 수십 번 다시 재회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약점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나의 약점은 곧 나의 자존심이며 삶의 근원이며 활력이며 크게는 신앙에 가깝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한 번도 그에게 나의 고독을, 나의 상처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 아프고 서러운 이야기는 나 혼자 정리하며 가능한 그에게는 즐거운 화제를 풀어 그의 기분 좋은 모습을 보려 애쓴다. 가장 위로받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이 모순 속에서 오늘도 그를 웃게 할 유머를 찾아 책을 뒤적인다. 그러다가는 한 줄의 문장에 시선이 멈춘다.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영혼의 경탄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요구하는 자아의 실망으로 끝난다. 두 편의 수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설레이고 황홀하고 신나고 기쁘며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고 절망적인,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읽고 있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 젖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봄은 시작하는 계절임이 분명합니다. 겨울의 매저움을 견뎌내고 새 생명을 피워내는 봄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새롭게 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